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욱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막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감자와 량이가 돌아왔습니다. 어쩌지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들 지내고 계셨죠? 네, 잘 지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량이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얼굴에 모기 물리고 잘 지냈어요. 진짜 많이 물렸네요. 크게요. 한 군데밖에 안 물렸는데 그거 무슨 뜻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너무 초반에 너무 큰 얘기 하지 말고 바로 너무 죄송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제 볼따구를 문 모기가 감자님 얼굴도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시사철 저는 물려 있어요. 얼굴 자체가. 아시니까 다행이에요. 네,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양희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화나면 욱해서 막말하는 사람 대처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기 열받는다고 욱해서 막말하는 사람들 본격 탄핵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아이씨 내 얘기잖아, 니네 지금 내 욕하냐? 라고 열받아서 우리에게도 막말할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화만 좀 살짝 꺼두셔도 좋습니다. 저희도 살아야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데 내 네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나 디스당하는 것 같아서 진짜 열받을 것 같아 하신 분들은 네. 요번 화만 살짝 패스를 해주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 네. 큰 스트레스, 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전형적인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있어요. 미쳤어요? 나한테 했던 막말 내가 여기서 다 얘기해봐요? 그럼 제가 오늘 욱하는 사람이고 양님께서 그 반대되는 사람인가요? 저 오늘 이거 감자님 네. 생각하면서 쓴 기획을 왜 했겠어요? 어쩐지 착착 감기더라고요. 대본이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양희님께서 저를 새롭게 개과천선 시켜주기에 앞서 제가 오늘 아주 지금 두 손 모으고 방송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저희 농담이고요. 진짜잖아요? 농담이고요. 네. 이렇게 아마 욱해서 상대방한테 막 진짜로 왜 활화산이 용암 분출하듯이 막 화를 내시는 분들 때문에 마음 다쳐보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진짜 많을 거예요. 그 네. 순간 나도 좀 이럴 걸, 나도 좀 할 걸 하지만 상대가 그렇게 쏟아부을 때 사실 끼어들기도 참 어렵고. 그리고 벙찔 때도 있어요. 네, 내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러면서 뒤늦게 시간이 지나보면 정말 그 한이 되어서 맞아요. 화병이 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신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아마 같이 맞서서 같이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냥 그 앞에서 완전히 분노바지가 돼서 억울함 가득한 상처투성이로 완전히 너덜너덜해지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함께 분노의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속 시원하게 털어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서로 약간 살면서 이렇게 욱해서 분노와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양희님은? 저도 당연히 있죠. 그 경우의 어떤 강도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나요, 양희님은? 저는 그냥 저의 자아를 다 산산조각을 내는 사람까지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왜 저를 보고 얘기하죠? 감자님을 지금 눈앞에 이제 같이 방송하니까.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저랑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건가요?
되게 재밌다. 여러분, 네. 제가 진짜로 지금 순수하게 감자님 쪽을 쳐다본 건데 감자님이 얼마나 찔리면 저렇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많이 찔려요. 이거는 그 량님께서 저희 작가 량이님께서 감자를 찍어내기 위해 오늘 여기서 아주 살을 삭삭 발라주겠다. 내가 뼈만 남기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막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할 때 진짜 그냥 거의 뭐 안에 있는 용암을 다 싹 긁어내서 그렇지. 오늘 저처럼 간혹 막말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상처를 줬는지 똑똑히 아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감자님은 이런 사람 겪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있고요. 저도 실제로 상처받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막말도 많이 들었었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막말은 뭐가 있었냐면 네. 좀 나이 어린 분하고 연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 8년 정도 어리신 분하고 네네. 연애를 했을 때 헤어질 때 그분이 그랬어요. 나이값 좀 해라. 그치. 막말로 따지면 그것도 막말이지. 근데 그게 평소에는 듣던 말이 아니고 헤어질 때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 맞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라는 식으로 따박따박 따졌을 때 따졌을 때 약간 가슴에 꽂히는 여러 가지 화살들 아직 안 빠졌나 봐요. 좀 약간 기억에 좀 남고요. 네. 양희님은 좀 어떤 게 좀 가장 기억에 남았을 것 같나요? 저는 굳이 방송에서 사실 그 말을 언급하고 싶지 않을 만큼 쌍또라이한테 그런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 사람 탄핵 방송도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양희님 너무 심한 거 말고 좀 약간 수위를 좀 낮춰서 좀 몇 개 해줄 수 있는 건 있나요, 혹시? 심한 말 들었던 거 중에. 글쎄요. 욱해서 누가 나한테 좀 심하게 했었던 경우. 어떤 말 기억나는 게 또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서 저한테 한번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가볍게 패스를 하고 그냥 그런가요? 이따가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네. 겪어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 욱하는 사람들의 약간 특징 아닌 그다음 유형이 좀 약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뭐가 있나 저희가 하나씩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형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거 좀 보면서 네.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오늘 조사를 해오셨군요. 저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자님 끌어내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과연 될까 모르겠지만 저희 어쩌지의 약간 핵심이죠. 양희님이 없다면 저희 둘 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렇게 조사해오는 저런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네, 됐고요. 오늘 좀 많이 제가 말이 많죠? 지금 두 손은 왜 그렇게 꼭 모으고 계세요? 오늘 방송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죄인들이 왜 자기가 알아서 수구리잖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국어사전에 욱하다라고 검색을 하면요. 앞뒤를 헤아림 없이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문에 대하면 왜 이렇게 웃으세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써 있나요? 네, 앞뒤를 헤아림 앞뒤를 헤아림 없이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난다. 약간 글을 되게 만화처럼 쓴 것 같아서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예문에는 이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마음, 욱하는 객기, 욱하는 마음, 욱하는 성격, 욱하는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막말이라고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속되게 말함, 그리고 뒤에 여유를 두지 않고 잘라서 말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정리가 진짜 깔끔하네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막말을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분류를 해보자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인신공격이나 상대의 약점이나 아픈 곳을 의도적으로 공격을 한다던가 상대를 일부러 깎아내리는 등의 분노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약간 되게 상처되는 말을 평소에 안 하다가 몰아서 한 번에 진짜 약간 꼽는 거죠. 화나면 상대방을 진짜 그냥 가루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화났다는 걸 좀 표현하는 거죠. 요거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네. 노발충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노발 대발인 줄 알았네요. 아니에요. 노발충관. 네. 네. 노하여 일어선 머리카락이 관을 축혀 올린다는 뜻으로 몹시 성인한 모양을 이루는 말이라고 해요. 되게 공감 가네요. 네. 얼마나 노했으면 네. 내 그 머리카락이 관뚜껑까지 연다라는 표현이네요. 네. 대단하네요. 그냥 이렇게 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애칭을 붙여드리려고 해요. 뭔가요? Angry Bird.
앵그리버드라고 칭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뭐 적절한 것 같고요. 어쨌든 앵그리라는 단어를 빼면 안 될 것 같네요.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 친구, 연인, 직장 상사 그리고 그냥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도 가끔씩 있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겪다 보면 노력해서 되게 잘 지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점점 위축이 되고 그리고 계속 봐야 될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점점 차갑고 사무적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지내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한테 화를 이 사람이 내었을 경우에 다시 또 그 사람을 언제 그 사람이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에서 물론 대처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공감하면서 속 시원하실 수 있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욱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네, 좋네요. 네. 첫 번째, 화나면 상대 입장이고 상황이고 장소고 관계고 나이고 나발이고 눈에서 뵈는 게 없다. 화난 건가요? 정말 그렇죠. 이런 거 안 가리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앞뒤 상황, 뭐 전후 상황,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아니죠. 지금 내 감정만 오로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화산을 분출해야 됩니다. 네. 지금 빵 뿜어서 나를 좀 개운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고 어떤 상황이고 그게 나이가 많던 눈앞에 어떤 좀 더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냥 막 내지르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자기보다 한참 나이 있는 어르신한테도 가끔씩 뭐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네네. 아니면 길 가다가 뭐 어르신이 뭐 한마디를 했다던가 했을 때 자기가 분노하면 진짜로 어른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막말하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운전을 거칠게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보다는 어쨌든 좀 나이대가 다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약간 좀 더 창문을 내리고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이래라 저래라 내려라 앉아라 일어서라 엎드려라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할 때 맞아요. 좀 그 감정을 이제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화가 났을 때 상대한테 상처가 될 만한 독한 말만 어쩜 그리 쏙쏙 잘 골라서 심장을 난도질해 놓는다. 아우 뭐 이거 뭐 양희님 요 항목 읽으시면서 굉장히 그 뿌듯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냥 뭐 겪어본 것들 적은 거니까요. 양희님이 좀 겪어본 것 중에 이 두 번째 항목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가요? 웹상에도 많이 찾아보고 주변 지인들 말들도 들어보고 제가 겪은 것도 종합을 했는데 네. 말하는 것들 다 거기더라고요. 겪어본 경험에 대해서. 내 심장을 난도질해 놓는다. 네. 참 이게 오래 갑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게 오래 가고 그 새끼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나죠? 장난 아니에요. 막 편집하면서 목소리 듣기만 해도 그냥 막 열받을 때가 있어요. 편집하는 거는 그러면 제 얘기인가요? 양님께서 일상생활에서 편집을 하실 때가 저희 어쩌다 이렇게 됐지 방송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따로 뭐 방송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편집에서 들리는 목소리라고는 양희님하고 저 딱 두 명일 텐데 네. 어쨌든 뭐 넘어가죠. 못 넘어가요. 네, 알겠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화나서 막 쏟아 부을 때 타인이 듣기에는 논리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도 그냥 자기도 심지어 그걸 아는데도 그거를 계속 그냥 일단 우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굳이 저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 내가 한번 그렇게 얘기했고 밀어붙이니까 네.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싶은 거죠. 제가 이거는 최근에 본인이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신 분한테 직접 들은 건데 자기가 싸울 때 자기도 어느 순간 느낄 때가 있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약간 궤변이다 라고 순간 자기가 깨달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 싸움 그냥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그냥 막 우기는 거죠. 끝까지 우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두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대체적으로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막말하시고 좀 욱하시는 분들이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랑 대화했던 그 그룹의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뭔가 나한테 거슬려요. 근데 그 거슬리는 거 사실 하나둘씩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네. 나 지금 이런 마음이 좀 불편해. 맞아요. 근데 얘기도 없이 또 자기를 알아주길 바래요. 네. 난 이 불편한 마음을 품었어. 이 불편한 마음 니들이 알아줘야 돼. 맞아요. 근데 못 알아주면 더 화나요. 더 화나면서 앵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빠르르르 소리 내면서 그냥 핵폭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터지는 거예요. 네. 네, 진짜로. 그리고 5번째,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모르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그걸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그게 비난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비판적인 태도로 얘기를 하거나 정말로 그거는 아니다라고 조언을 해주더라도 굉장히 그냥 비난받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내가 한 얘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의견이 사실 중요한 건데 내 의견 자체를 타인이 지금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 준 거잖아요. 네. 그거조차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네. 어려운 거죠.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서 그렇게 상대방이 지금 그건 잘못됐다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화가 2배로 뻔뺑이 돼서 더 막 와르르 쏟아지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나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지적해주면 그건 나도 알고 있었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왜 그런 얘기까지 해 하면서 너는 뭐가 잘난 게 있어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또 그 얘기를 지적한 상대한테 더 욱해서 화를 더 많이 내는 가뜩이나 열받았는데 지적질까지 해서 화가 더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네. 그러면서 과거 얘기도 꺼내면서 더 심하게 싸움이 될 경우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6번째로 일단 깡이 세요. 이렇게 막말하시는 분들이요. 왜냐하면 깡이 세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만약에 좀 소심하다면 이렇게 누구 앞에서 타인한테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겪어본 경우에는 느낀 게 뭐냐면 겉으로도 깡이 세고 속도 진짜 깡이 세신 분들이 있는 반면 겉으로는 진짜 깡이 세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건 진짜 깡이다. 객기다. 근데 돌아서면 뒤에서는 되게 또 작은 마음에서 소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앞에서는 약간 적극적이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이 뒤에서는 소심한데 이런 분들이 사람마다 쓰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한테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편하니까 적극적으로 막말해도 돼. 맞아요. 또 다른 사람은 좀 불편하니까 나를 좀 더 소심하게 낮춰서 이 사람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사람마다 나를 좀 바꿔서 만나는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카멜레온처럼.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 받기가 더 쉽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나는 똑같은 원래 나는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을 가지고서 량이한테는 이렇게 맞춰야 되고 감자한테는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근데 자기도 그런 관계가 좀 평탄하기 위해서 사실 가면을 쓰는 거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빵 터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서. 그리고 요거는 사실 꼭 욱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경우긴 한데 상대 봐가면서 욱해서 막말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상대가 좀 그걸 받아주고 좀 만만하다 싶으면 받아줄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막말하고 싸우는 거고 여기서는 나를 안 받아주거나 내가 피를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아무리 욕해도 컨트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렇죠. 네. 그게 약간 내가 더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 어려운 자리 같은 경우엔 자기가 알아서 수그리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욱해서 하는 게 좀 참았다가 터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를 얕잡아서 본다기보단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사람을 좀 약간 억눌렸던 걸 한 번에 빵 터지는 게 하필 그때 터진 맞아요. 케이스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뭐 1시간만 좀 지났으면 안 터지는 건데 괜히 그때 한번 팡 터져서 괜히 앞에 있는 사람이 분노 바지가 되는 있는 거죠. 욕은 다 먹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7번째. 분노가 터지면 망설임 없이 언성이 높아지거나 진짜로 샤우팅을 해대는 경우가 있다. 양님 혹시 화가 많이 나서 혼자서 소리 크게 질러본 적 있나요?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요? 제가 그걸 잘 못해서 저는 그거를 좀 깨기 위한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 지금도 사실 그건 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좀 맴도는 건가요? 가슴 안에서 그 전 화가. 그래서 내장기관에 병이 자꾸 나요. 화병이 나갖고. 아, 그러시구나. 저는 그 운전하고 이럴 때도 화가 나잖아요. 네. 차문을 다 닫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진짜 크게 소리를 질러요. 아. 엄청 크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소리를 진짜 세게 한 번씩 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사실 완화되긴 하는데 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소리를 한번 질렀을 때 좀 해결되는 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되게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너무 화가 나면 마음속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다 부시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절대 되려 꽁꽁 묶여서 안 나오고 극도로 차분해져 갖고 상대방이 제 뒤에 검은 오라를 보게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제가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치 좀 많이 본 적도 있고요. 네. 지금도 좀 보이네요. 네. 자, 그래서 정말 샤우팅이 높아져서 이 욱하는 게 목소리를 그냥 너무 심하게 내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네. 니 뭐 어쩌라고! 막 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 맞아요. 그래서 화났을 때 내 의견이 사실 타당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큰 소리로 앞에다 대고서 이제 쏴대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8번째, 분노했을 때 극에 달하면 상대 앞에서 쌍욕에 자기 분노를 가득 담아서 시원시원하게 외치는 경우들이 꽤 있다. 이게 저 그런 경우가 봤어요. 그 사실 동성 친구들끼리 이제 술 한잔 먹고 이랬을 경우에 서로 다 사실 만만합니다. 네.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네. 남자들은 그리고 앞에 있는 내 동성 친구의 말 네. 별로 듣기 싫습니다. 아, 근데 술이 취했을 때 서로 막 이렇게 싸움이 되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한테서 가서 직접적으로 싸움이 되는 원인한테 가서 풀어야 되는데 술이 취하니까 그 허공에 대고서 그 번화가 허공 같은 데다 대고서 왜냐면 어차피 안 받아줄 거 알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나 화난 거 안 받아줘요. 왜냐면 남자끼리 있을 때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공이나 그 유흥의 간판을 보면서 그 먼 하늘을 보면서 거기다가 온갖 욕과 자기 분풀이를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할 경우도 좀 있어요. 너무 근데 화가 치미는데 아, 진짜 웃긴다. 이 화를 받아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걔네들은 안 받아줄 걸 아니까 하늘에 대고 외치는 하늘에 건가요? 대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얘기할 경우도 있어요. 욱해서. 아, 진짜 나름 뭐 제3자 입장에서 얘기만 들었을 땐 귀여운데 같이 있는 사람은 짜증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9번째, 자기가 잘한 게 없는 상황에도 어쨌든 계속 센 척하거나 이겨야만 속이 시원한. 그게 또 특징이죠. 참 요 항목 정말 좀 피곤한 항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내가 100번 잘못했어요. 네. 내가 잘못했고 누구나 다 네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졌다. 네. 내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네. 싫은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계속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렇게 욱해서 막 막말하시는 분들 중에 무슨 상황에서든 어쨌든 누군가와 내가 뭔가 이렇게 나란히 붙는 상황이 됐을 때 꼭 이겨야만 속이 시원한 성질을 맞아요. 가진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 말이 듣는 너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아, 맞아요. 오늘 하루 꼭 보람된 것처럼 맞아요. 난 오늘 할 거 했다라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10번째로 생뚱맞은 포인트에서도 욱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상대가 화가 많은 사람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맞춰서 되게 조심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또 막 욱해갖고 막 지르시는 분들. 진짜 여기서 왜 욱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화난 것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평소에 뭐 말을 뭐 내가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약간 고깝게 들어서 욱하니까 그리고 뭐 할 때 내가 쭈뼛쭈뼛거리면 막 못 참아서 욱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 다 조심하면서 맞춰주고 있는데 생뚱맞은 포인트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막 화가 터져갖고 또 말도 안 되는 화를 내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상대가 늘 나를 맞춰줬기 때문에 아, 그건 맞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니까 5만 가지 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트집 잡으면서 화내는 느낌. 그런 약간 것도 이런 있고 것도 좀 있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걸 막 쌓아놨는데 어떤 가벼운 포인트에서 그냥 여태까지 쌓아놨던 감정이 그 말 하나에서 터져갖고 여태까지 쌓아온 분노를 그냥 별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포인트에다가 그냥 막 쏟아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있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마지막은 좀 복합적으로 네. 복합적인 부분인데
심한 말을 실컷 해놓고 사과할 때는 내가 화가 너무 나서 그랬어. 진심 아니었던 거 알지? 아하. 이 얘기 꼭 하세요. 일단은 화를 냈고 그걸 받아준 상대방이 굉장히 심신으로 약해져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보였을 때 그 화낸 사람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한테 저렇게 화낸 게 잘못했구나를 인정하면 좋은데 그때 상황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 나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맞아요. 사실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본 모습이지 어쩔 수 없는 나였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제3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화낸 것처럼 맞아요. 내가 그럴 때가 있어. 내가 화나서 그런 거지 진심이 아니야라는 말은 저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모순이 가득하죠. 그때 너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너를 이길 거야라는 진심을 가득 담아서 한 말이지 진심이 아니긴 뭐가 진심이 아니에요. 그때 아니, 화난 본인에겐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누르고 싶었던 거고 내가 받았던 화나 감정들을 보상받고 싶었던 건데 맞아요. 상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 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남들이 대중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심한 말이라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그렇죠. 심한 말인 거 알았으니까 거기서 깨끗하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실 무릎을 꿇든 손을 잡아주든 포옹을 해주든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양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 나는 좀 그럴 상황이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 약간 이렇게 하게 되면 듣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걸 들어준 사람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일 열받는 말이 네. 나 화나면 원래 정신줄 놓는 거 알잖아. 네가 이해해. 아하. 그러면 진짜 그 말까지 나오면 정말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그 나의 연인 상대가 양님의 남자친구나 저의 여자친구가 만약에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오빠 나 화나면 원래 그런 거 아잖아. 이런 거 모르고 나 만났어?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남자가 뭐 그렇게 속이 좁아.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어디다 매달아야 되죠?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연인일 경우에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을 계속 만날지 헤어질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만약에 내가 자존감이 낮고 내가 힘든 상황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참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참아도 봤어요? 그렇죠. 양희님도 참아도 봤고 또 그렇게 참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만 넘어가면 이 고비만 그거 내가 이 상황에서 얘만 조금 맞춰주면 저 화나는 거 그냥 내가 한번 들어주면 다음엔 안 그러겠지. 맞아요. 나한테 똑같이 설마 그러겠어.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하게 할 일은 없어 라고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심하게 되고 맞아요. 똑같은 상황이 와서 결국에 내가 더 힘들게 되는. 제가 그런 식으로 참았을 때 항상 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제가 측은지심이 진짜 쓸데없이 강해요. 그래서 남자가 뭔가 자기 마음속에 어릴 때의 상처나 뭐 안 좋았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남자가 성격이 삐뚤어져갖고 막 욱해갖고 막 생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휴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내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 이 사람을 아름답게 바꿔줄 수 있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철학을 갖고 있었죠, 한때는. 저는 양희님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표현하지 않고 어떤 측은지심으로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다가 결국에 양희님이 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랄까요. 어떤 공기의 기류가 내가 이 지구에서 과연 내가 이 지구별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걱정까지 들 때가 있어서 제가 좀 눈치 볼 때가 좀 있었어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무서운 분입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참았다 돼요. 터뜨리시는 분들이 무서워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항상 참을 때 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선 그리고 일단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욱해갖고 막 그러는데 저같이 그렇게 같이 막말하는 게 습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사실 입에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쿠폰 도장 계속 찍는다 하고 있다가 헤어질 때 아주 단호하게 헤어지고 앞에서 무릎을 꿇든 말든 단호하게 돌아서고 스팸 등록해서 네 인생에서 나의 실오라기 한 톨 보지 못하게 해주겠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끊어버리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내가 너무 화내고 욱하는데 그걸 아무 말 없이 들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욱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돌아설 때 한 번에 진짜 확 끊어버립니다. 확 끊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잡아뜨려서 끊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고요. 또 네.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막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도 네. 사과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런 말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받았고 이러면 내가 사과를 하지만 상대방은 그래 사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너 어떻게 나한테 뭐 말을 그렇게 하고 막 또 이렇게 언쟁이 오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기가 막말한 건 어쨌든 잘못은 한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막말할 정도로 화나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 탓을 결국은 하는 걸로 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가 정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그냥 그런 사람일 걸까요? 내가 막 화를 하고 있는데 이 화에 기름칠을 한 건 너야. 이 화에 휘발유를 불어 넣은 건 너야. 나는 원래 폭주기관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잘 달려. 그러니까 원인 이거밖에 제공은 더 됩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욱하는 성격인 걸 알면서 그 화나게 만든 거 네 잘못이지. 그럴 거면 애시당초에 바짝 엎드리든가 날 달래줬어야지.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뭐 상대방도 이제 듣다 화가 나서 그 상황에 같이 이제 막 그런 막 독한 말을 막 같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다 터진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나만 심한 말 했냐? 그럼 너가 한 말은 나한테 상처가 안 된 줄 아냐? 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똑같은 그렇죠. 건데 네, 맞는 거죠. 맞는 똑같은 거긴 하죠. 한데 사실 그렇게 막말을 심하게 하는데 상대방은 뭐 가만히 그럼 참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 건데. 그렇죠. 내가 한 말, 내가 튀어나온 말이 우선시 되는 거죠. 들어오는 말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다 방어벽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화나서 막말한 건 상대방이 원인 제공자고 그렇죠. 상대방이 막말한 건 자기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라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냥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우기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제 화해를 할 때 욱하시는 분들 특징이 또 되게 쿨해요, 화해할 때. 그래서 자기는 막 다 쏟아냈으니까 되게 쿨하게 막 화해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 근데 상대방이 같이 그렇게 그냥 아이씨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본인의 기대치만큼 쿨하게 화해를 같이 안 해주면 상대방을 되게 속 좁은 사람 그렇죠. 취급하고 되게 소심한 사람 취급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또 쟤는 내가 사과를 해도 안 받아주는 애 라고 몰아가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내가 한번 화내고 미안하니까 나는 지금 너한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어. 너는 이 화해의 손길을 격렬히 받아들여서 잡아주면 돼. 하는데 그 화해의 손길을 그냥 슬쩍 터치만 하고 가는 거예요. 슬쩍 탁 치고 가면 나 안 할래라고 하던가. 안 할래. 난 지금 화해할 기분이 아니야. 난 아직 마음이 덜 풀렸어. 이러면 아니 또 뭐 그런 거 가지고서 그런 걸 뭐 아직까지 담아두고 있냐. 화를 왜 못 풀고 있냐. 그러니까 네 성격이 그런 거다. 맞아요. 내가 이래서 너한테 화를 내는 거다. 그리고 뭐 극과 거 가지고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상대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걸 다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자존심이 세서 사실 집에서 곰곰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한마디가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맞아요. 사실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다. 그죠? 맞아요. 확실하게 인정을 안 하는 게 더 자존심을 상하는 건데 확실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런 말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표현의 말을 더군다나 나를 낮추는 말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엔 양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의 손길조차도 가만히 기다려요. 내가 언젠가는 제가 나한테 좀 시간이 지나면 하겠지.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제가 먼저 하겠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지나고 지났는데도 화해 손길이 안 오거나 상대방이 이제 나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또 그 상대에 대한 분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만 그렇게 잘났냐부터 해갖고. 그러면서 당사자는 두고서 제3자를 끌어들이죠. 봐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화해를 했어. 그런데 쟤 안 받아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제3자를 끌어들여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리고 자기가 할 만큼 역할을 했다라는 걸 제3자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자한테 확인을 받으려는 노력들, 그 쓸데없는 노력들을 하면서 제3자는 얼마나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새벽에도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면 되겠습니까? 감자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죄송합니다. 경험담이신가 봐요. 약간 들었던 얘기도 있고 해서 네. 좀 약간 욱했는데 네. 좀 약간 좀 이기적인 생각이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그거죠. 설사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반성을 해도 이거 진짜 쉽게 못 고쳐요. 네, 맞아요. 욱해서 막말하시는 분들하고 그 욱하면 막 그냥 분노를 막 쏟아내시는 거는 쉽게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네, 쉽게 고쳐지지가 않고 근데 아까도 방송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눈치 보는 사람 따로 있어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나한테 굉장히 화내면 이 새끼가 나를 만만하게 보나? 이런 생각 좀 할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죠? 제가 속담을 또 한 2개를 알아왔어요. 오늘 아주 꼼꼼하시네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죠. 표정이 굉장히 뿌듯하십니다.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박수 3번과 함께 속담 타임 가져볼까요? 함께 해요. 뾰로로. 양이의 속담 시간. 속담 2개 중에 하나가 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요거 약간 좀 뼈에 사무치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말은 사실 평생 돌아다녀요. 그렇죠. 네, 정차되는 그 종착지가 없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계속 돌고 돌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막말을 하면 그 막말이 똑같이 나한테 돌아오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내가 막말을 한 건 언젠간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아가리가 광주리만 해도 막말을 못한다. 무슨 뜻인가요? 아가리가 광주리만 해도.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입이 아무리 커도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상대편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비난조로 이르는 그런 속담이라고 해요. 자기가 이렇게 뭐 언어적으로 뛰어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쳐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뜻이네요. 네.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감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막 욱하고 막 막말하고 막 화를 막 쏟아붓는 분들이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참 이런 분들을 왜 그러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화나는 상황을 누구한테 풀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건 맞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꾹꾹 담아두면 이거는 병이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스트레스를 운동이든 뭐 게임이든 아니면 기타 뭐 어떤 뭐 벽돌을 부시든 아무튼 해소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 방법을 나한테 만만한 사람 아니면 나를 받아줬던 사람 맞아요. 내 얘기를 들어줬던 사람 맞아. 아니면 나한테 많이 맞춰줬던 사람 그 사람한테 방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쉽죠. 왜냐하면 전화 한 통 하던가 만나면 대화로 풀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내 옆에서 좀 자기 성격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를 많이 맞춰줬던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까운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화나니까 너는 내 얘기를 들어야 돼 라고서 이제 풀어버리는 해소의 방법인 것 같아요.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 양희님이 조사한 거 이렇게 방송에서 쭉 얘기를 해보면 결국엔 받아줬던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그거를 참아주고 받아주고 있다는 건 상대방이 좀 뭐 순하거나 그냥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번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걸 참아주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옆에서 당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인정을 하고 일단은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의 은인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모자라서 순해서 그거를 그냥 꾹꾹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네.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죠. 오죽 화가 났으면, 그렇죠. 오죽 상처가 그렇죠. 많으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어디 있겠어. 맞아요. 차라리 나한테라도 한번 시원하게 풀고 가면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한번 화를 내고 그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얘한테는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더 심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반응이 안 오면 더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거를 왜 그러는 걸까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1살에서 4살 정도까지 그 영유아들한테 그 나타나는 분노 발작 현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보면서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게 고 나이 때 많이 나타나면서 욕구 좌절,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본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게 원인이 돼서 분노 표출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현상이에요. 그 네네네. 어린 나이 애들이. 이게 어느 누구도 완전 가라앉힐 수 없을 정도로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내요. 막 씩씩거리고 소리 지르고 발구르고 막 발길질하고 뒹구르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 왜 가끔씩 왜 어디 공공장소에서 컨트롤 타워가 붕괴된 애들 가끔 막 보면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 답도 없는 그렇게 막 떼쓰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정신 발달의 미숙성에 기인하는 일과성의 정상 반응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요건 요 나이 때에는. 이제 물론 가끔 뭐 뇌 이상이나 발달 장애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아이가 고 나이 때에는 요런 반응을 보이는 나타날 게 수 있다. 미성숙한 그냥 동물의 단계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그냥 미성숙이다. 그 말이 맞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혹시나 이제 단순하게 가지고 싶은 거 그냥 단순하게 내 욕구를 채워야 되는 게 만약에 지금 안 돼요. 안 될 경우에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상대한테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미성숙이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 뭐 미성숙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표현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꼭 아이들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니까 너는 그리고 내 가장 측근이니까 네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봐줘. 이러면서 약간 아이처럼 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거는 약간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노인이 돼도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 삶에 그냥 습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계속 관심을 받았다라면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것도 누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관심을 받고 살았더라면.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욱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욱하는 게 그런 분들의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받아주는 상대가 있다라는 게 좀 더 큰 문제일 수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상대가 자신의 자존심도 좀 낮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받아주는 행동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한 번 해보니까 받아주네, 두 번 해보니까 받아주네 해서 더 심하게 욱하게 행동해도 쟤는 괜찮아 라고 인지를 하고서 그 말과 행동을 할 때 이게 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그 사람 성격이 그렇게 된 데는 뭐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뭐 일관성이 없었다거나 살아온 환경이 그랬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너무 그렇게 욱하고 막말을 하시는 걸 보고 그냥 닮았다거나 그렇죠. 뭔가 원인은 분명 다 각자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원인은 뭐 사실 남들이 꼭 뭐 알 바는 아니고 알기도 어렵고 본인의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표출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친구나 연인이나 부모님도 있는데 직장 상사일 경우엔 진짜 그렇죠. 친구나 연인이나 부모님하고는 싸워보기라도 하지. 그렇죠. 직장 상사한테는 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일방적인 내리물림 같은 거잖아요. 나 지금 화났으니까 너네는 내 말 들어야 돼. 나는 너네들의 말을 들을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죠?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진짜 직장 상사로 있다면 정말 노답 정말 노답이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것 같아요. 감자님은 이런 사람이 앞에서 막 그럴 때 그냥 가장 좋은 대처 방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장황하게 기름을 부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한때 그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어요. 친한 동생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장난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야, 너는 그래서 그렇고 저렇고 막 잔소리처럼 막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이 많은 거죠. 네. 잔소리처럼 막 얘기하고 막 농담처럼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막 이러면 그 친구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쉿. 나 그거 누군지 알겠다. 쉿. 전화기에 대고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쉿. 진짜 웃겨. 그 순간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용히 해야지 내가. 뭔가 득도한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 조용히 할게. 약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쉿. 진짜 웃겨. 조용히 해. 감자 조용히 해. 쉿.
약간 이렇게 달래주는 게 네. 약간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화통화로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러면 좋겠네요. 손에서 손가락 하나를 꺼내서 상대의 입술에 대고서 쉿.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해도 돼? 쉿. 이렇게 한번 해주면 상대가 알았어. 약간 좀 이게 수그러들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그럴까요?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소리 지를 것 같지 그럼 않나요? 거기다가는 쉿. 와 이거 됐어 괜찮아. 쉿. 괜찮다. 이거를 정말 상대방이 계속 악을 쓰면 진짜 저 사람이 지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이가 완전히 남모르는 사람 사이는 아니잖아요. 좀 친밀한 사이가 맞아. 서로 이렇게 화도 내고 욱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입술에다 대고서 약간 그 앞니빨 사이에다 손가락 들어가게 해서 쉿 한 번만 해주면 네. 그래도 좀 이게 좀 화가 좀 낮아지지는 진짜 웃기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양희님은 또 어떤 대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대처 방법도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일단 같이 화를 내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예, 진짜 맞아요. 같이 흥분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단 그 사람이 그렇게 분노했을 때 좀 떨어져서 혼자 생각하고 분노를 삭힐 시간을 좀 주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대화를 좀 하는 게 중요하고 좋네요. 그리고 뭐 사실 뭐 너무 가까워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면 내 스스로 상대가 나한테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내 마음의 규칙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는 그 선을 넘어오면 이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전 사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꼭 관계 유지를 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면 굳이 그런 사람 곁에 두지 마시라고. 네, 맞아요. 그게 농담으로서 장난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내가 화바지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풀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절대로 내가 너를 화바지라고 생각한다고 너 나한테 진짜 소중해라고 꼭 얘기를 해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화바지로 쓴다고. 하지만 화바지로 쓰고 있는 게 팩트죠.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서 웃으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요. 제가 저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서 네,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욱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이 되면 거기에서 상처받아서 너무 화내거나 울지 말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너무 다 받아줘 버리거나 어쩔 줄 몰라서 막 쩔쩔매는 게 그렇죠. 그 상황을 되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더 만만하게 보이고 짜증이 나서 그렇죠. 단호하게 얘기 안 하고 이제 우물쭈물 얘기하게 되었을 때 그걸 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약한 모습이 보이면 뭐야 왜 그래 내가 너무 심했어가 하니까 뭘 그렇게 기가 죽어서 또 있어 이런 거죠. 약간 맞아요. 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자기 감정을 좀 어필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마무리로 법륜스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다는 길게는 못 옮기고 남의 앞이 답을 관세에 못살. 요점 정리를 좀 해서 그냥 제 말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누군가 나한테 막말을 하는 건 나에게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과 같다. 열어보기 전엔 쓰레기인 줄 몰랐지만 받았는데 쓰레기면 바로 버려야 된다. 그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게 쓰레기인 걸 확인하는 순간 그냥 갖다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분리수거도 필요 없이 바로 소각이네요. 그런 사람을 그냥 보지 말던가 그게 안 되면 싸워서 고쳐놓던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외국말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야, 이 뭐 이렇게 외쳤을 때 What? 씨발? Oh, can you speak English?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디서 뭐가 떠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흘려들어라. 그래서 그냥 저런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런 네, 맞아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고요. 네, 맞아요.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힘들어하는 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저런 사람이고 뭐 알고 보면 괜찮은데 말버릇이 좀 저래. 아니면은 오늘 또 뭐가 되게 또 마음에 안 드셨구만 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좀 편하고 그게 나의 정신 건강에 가장 좋죠. 네. 내가 그 말을 계속 곱씹는 거는 쓰레기통에 계속
그냥 코 박고선 들여다보면서 쓰레기 뒤지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그런 말은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하고 받자마자 버려라. 그리고 타인의 성격은 절대 남이 못 고치니까 고치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셨고요. 되게 좋네요. 쓰레기를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쓰레기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분리수거나 소각하면 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너무 침해당할 때는 분명하게 상대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설령 직장 상사일지라도 내 인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권리는 확실하게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당신이 나한테 상사로서 명령할 권리는 분명 있지만 나를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고 욕할 권리는 없다라는 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관계든 내가 저렇게 말을 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좀 두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 친구든 연인이든 마찬가지인데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무언가를 나아가서는 어떤 세상을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러니 고치려면 불이익은 감수를 해야 된다.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냥 굴복하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고 억울하고 분해하기만 하면 나만 손해다라고 법륜 스님께서 증문즉설에서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좋네요. 희생이 있어야 내 살점이 좀 하나 떨어져 나가야 다음엔 더 큰 새살이 돋아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면 좋겠고요. 오늘 약간 저희 이제 화나면 욱해서 막말하는 사람의 대처법, 마지막에는 약간 대처법 아닌 대처법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한번 해드려 봤어요.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다. 저 막말하는 거 나야. 그리고 주변한테 막말하고 나서 정말 그 사람한테 내가 좀 미안했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청취자분들에게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좀 그랬다면 좀 뜻깊은 방송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런 분들한테 당해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마음고생을 하신다면 그냥 사실 속 시원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방송을 만들어 봤고요. 네.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양희님이 저희 그 메일 주소 좀 간단하게 불러주시죠. 네. ajjj0211@naver.com 이고요. 저희랑 뭐가 됐던 꼭 방송 관련된 거 아니어도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메일 주시고요. 저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를 네이버에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서 또 저희가 이 오늘 얘기한 내용이나 그 외 보충 자료들에 대해서도 적어놓은 것도 있고 저희 개인적인 뭐 사적인 그런 일기를 적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소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예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